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집 스탠다드 파트너사 대표 양정우입니다. 이번 현장은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30평대 구축 아파트고요. 생애 두 번째로 인테리어를 진행하셨던 고객님이셨기 때문에 조금 더 우려하시는 바와 기대하시는 바에 맞춰서 딥하게 논의를 나눌 수 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번 현장은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캔버스와 같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왜냐면 예쁜 가구와 소품이 많기도 하셨고, 무엇보다 시즌별 혹은 계절별 특정 이벤트에 따라서 이러한 가구와 소품의 재배치를 자주 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언제든지 좀 예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선과 면을 맞추고 전체적인 톤 앤 매너를 통일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수납 공간의 효율화예요. 전형적인 구축 아파트예요. 때문에 공급 면적 대비 실평수가 되게 좁게 나왔기 때문에 현관이면 현관, 주방이면 주방, 발코니면 발코니 등 어떻게 하면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응봉산 뷰예요. 이 집을 구매하신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저 응봉산 뷰를 사시사철 감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셨어요.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각 공간별로 저 뷰를 감상하실 수 있을지 그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럼 현관부터 이동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현관은 전형적인 30평대 구축 아파트의 구조와 같았어요. 일단 현관 자체가 되게 좁았고, 두 번째로는 거실과 맞닿았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를 이렇게 확장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패션에 관심이 되게 많으셨기에 필요한 의류라든지 신발의 수납량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 현관으로는 그 양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현관 라인을 여기 바로 문 앞까지 좀 끌어와서 신발을 몇 켤레라도 더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현관 구조를 조금 재배치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현관을 거실 쪽으로 확장할 경우에 반대로 거실이 좁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프램 유리 중문과 이쪽에 통 유리를 배치해서 개방감을 더 극대화했고, 현관의 코너 부분을 라운드 처리해서 시각적으로나마 이렇게 넓어 보일 수 있는 효과를 더하고자 했습니다. 신발장 맞은편에는 바로 이렇게 벤치장을 배치했는데요. 이 벤치장의 목적은 편하게 좀 신발을 신으실 수 있도록 한 것도 있고, 조금이나마 신발을 더 수납하기 위함도 있어요. 긴 장으로 했다면 그 수납의 양은 조금 더 많아졌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저희가 원래 의도했던 현관과 거실에서의 그런 공간의 연결감은 오히려 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벤치장으로 해서 좀 개방감을 주었고, 다만 너무 이렇게 비워놓기만 하면 좀 허전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핀 조명과 오브제를 통해서 시각적으로도 뭔가 예쁜 요소를 좀 더 집어넣고 싶었습니다. 현관 중문을 열면 이렇게 바로 거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실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고려했던 것은 바로 이 응봉산 뷰였어요. 왜냐면 이 아파트를 구매하신 가장 큰 계기가 응봉산 뷰이셨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하면 이 응봉산 뷰를 살릴 수 있을지 고민을 했고, 그 첫 번째는 바로 창호였습니다. 기존 창호랑은 다르게 저희는 거실 발코니를 이렇게 시스템 창호로 교체를 해서 이 중간 부분의 프레임을 다 없앴습니다. 마치 이렇게 액자에 담아놓은 것처럼 보실 수 있도록 한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쪽 공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렇게 거실에 내력벽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를 배치할 때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둘 다 벽으로 배치를 하는데, 이쪽 뷰를 조금 더 제대로 감상하시고 싶다는 고객님의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과감하게 벽을 없애고 시스템 창호를 밀어 넣어서 이쪽 소파에 앉았을 때도 저쪽 응봉산 뷰를 좀 더 넓게 볼 수 있도록 시야각을 넓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방 발코니 공간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 집을 디자인할 때 전체적으로 공간의 일체감과 연결감에 집중을 했어요. 이 안방 발코니 부분도 현관과 마찬가지로 노프레임 유리 중문을 배치하고 바닥에 열선을 깐 다음에 마루를 이어 넣어서 마치 거실이 확장된 공간인 것처럼 디자인을 잡았고요. 이를 통해서 저 안방 쪽 침대에서도 이 유리 중문과 이 시스템 창호로 관통해서 저 응봉산 뷰를 감상하실 수 있도록 기획한 의도도 같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실 내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예쁜 가구와 소품 등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들을 배치했을 때 예뻐 보일 수 있도록 좀 캔버스와 같은 컨셉의 공간을 제안드렸어요.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신경을 썼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소재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천장과 이 벽체 전체를 다 저희는 도장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도장을 진행했던 이유는 타 소재 대비해서 저희가 원했던 그 캔버스의 느낌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도배는 무조건 걸레바지가 필수이기 때문에 바닥에서의 이질감이 들 수가 있고, 필름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매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또한 끊기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장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하나로 다 이어진 느낌은 물론이고 무몰딩과 무걸레바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완벽한 캔버스의 느낌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고객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무드로 이제 샘플링을 진행하면서 잡아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좋은 장점들이 많은 도장이지만 유일하게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비용인데요. 이 천장 목공을 전체 다 뜯고 다시 쳤고 벽지도 다 뜯고 다시 쳤어요. 그러한 목공 비용과 이 도장을 최소 3번 정도 덧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타 소재 대비해서 비용적으로는 조금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선과 면을 맞춘 건데요. 이 문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보통의 도어들은 뭐 9mm 도어라든지 기성품이라든지 뭐 스텝도어, 히든도어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보다 가장 완벽하게 벽에 가까운 느낌의 히든도어를 내고자 고민을 했고, 이렇게 손잡이를 없애고 도어의 위치를 이렇게 벽과 같게 만들어서 최대한 이 공간의 이어짐을 자연스럽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또 이 집에는 재밌는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IoT 시스템인데요. 사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부분은 뭐 단순히 음성 인식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니즈에 맞춰서 모든 그런 조도, 뭐 음영 혹은 뭐 속도, 순서 등을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러한 IoT 서비스를 인테리어할 때 녹이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저희 인테리어 업체 간에 좀 컨센서스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를테면 각 센서의 뭐 번호라든지 시뮬레이션 되는 그 순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하시는 대로 최적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업체와 긴밀하게 소통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이 주방을 디자인을 고민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이제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이 전형적인 구축 아파트의 기역자 구조, 그 부분을 좀 탈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의도에 이 주방에서도 저 예뻤던 인공섬 뷰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의도를 더해서 이러한 대면형 주방이 탄생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의 저희 컨셉이었던 캔버스와 같은 공간, 그 부분을 이어가기 위해서 전부 다 키 큰 장 도어를 이어놓은 것처럼 처리를 했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의 벽과 같은 느낌을 주었고 선과 면을 맞추게 되었죠. 먼저 가장 우측에는 냉장고를 배치했어요. 이렇게 빌트인 냉장고를 집어넣고, 가장 중심부에는 쿡탑을 배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면형 아일랜드를 할 때 쿡탑을 좀 아일랜드 쪽에 빼고 싱크볼이 창가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그거를 이렇게 바꾸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 쿡탑에서 조리할 때 나오는 어떤 좋지 못한 냄새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 창호를 통해서 바로바로 환기되게끔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문을 제가 이렇게 개방을 했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선에 있어서 방해받는 요소가 전혀 없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일반적인 도어와 달리 이렇게 주 조리 공간으로 있는 쿡탑 공간만큼은 이렇게 도어를 폴딩식으로 해서 이렇게 인입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를 통해서 넓지 않은 공간에서도 이 조리를 함에 있어서, 혹은 왔다 갔다 함에 있어서, 혹은 다른 수납을 끊을 때 전혀 방해받지 않고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매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방 자체가 그렇게 수납이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보시면 이 주방 안에는 저 빌트인 냉장고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통은 저런 빌트인 냉장고는 2대 혹은 3대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존의 주방 발코니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그 기존의 주방 발코니는 보일러나 세탁실이 배치되기 마련인데, 저희는 그 안방 발코니처럼 열선을 연장하고 바닥재를 쭉 이어냄으로써 이 주방의 연장의 느낌으로서의 공간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큰 냉장고를 배치를 하고, 이쪽에도 이제 작지만 수납장을 배치해서 무언가를 넣을 수 있게끔 해드렸어요. 이 문을 닫으면 컴팩트하게 이제 이 대면형 아일랜드 주방만 보이고, 문을 열게 될 경우에는 단순히 발코니가 아니라 이 주방의 연장 공간으로서 이어지는 느낌을 선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보통 이런 다용도실 공간에 세탁기가 주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주방 공간의 연장을 위해서 그 자리에 냉장고를 넣었어요. 그래서 세탁기가 이제 어디로 갔는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세탁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다용도실에 있던 세탁기를 이쪽에 배치하면서 이 공간을 런드리룸 겸 드레스룸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 세탁기가 배치된 공간을 자세히 보시면 이 벽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몰벽 공간에 기존에는 붙박이로 차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 공간의 깊이감을 활용해서 여기에 이제 세탁기를 배치할 수 있었고, 좋았던 점은 이 벽 바로 뒤가 안방 화장실이에요. 거기서 냉온수라든지 수도 배관을 끌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세탁기를 배치하게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드레스룸이라고 하면 뭐 문 쪽을 제외하고 3면을 그냥 붙박이로 채우거나, 혹은
뭐 문과 창가를 제외하고 양면형으로만 이렇게 배치하고 끝이 나는데, 저희는 여기가 구축 아파트인 만큼 이 좁은 공간의 밀도를 높이고 싶었고, 이 공간 안에 드레스룸과 런드리룸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 배치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쪽 장을 보시면 상판을 열었을 때 고객님께서 스탠딩으로 화장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공간이지만 화장할 수 있는 공간, 세탁할 수 있는 공간, 옷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세 가지를 겸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 만큼 그에 따라 의류의 양도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쪽 면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붙박이장을 배치해서 숨기고 싶은 옷들이나 이불 등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 저쪽 면에는 예쁜 옷들 혹은 이제 계절별로 자주 쓰이는 옷들을 바로바로 체크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 장으로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방을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이 현장에 조금 재밌는 요소가 있어서 그거를 먼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간은 바로 부부의 서재인데요. 이제 두 분의 어떤 이런 취향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재밌는 포인트는 바로 이 해리포터 기차예요. 이 해리포터 기차는 아내분을 사랑하는 그 남편분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처음부터 의도된 건 아니었고 공사 과정에서 어느 날 말씀을 주셨어요. 아내분께서 저런 해리포터 기차가 움직이는 거를 보고 좀 힐링을 많이 받는 취미가 있으신데, 이거를 이 공간 안에 어떻게 녹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쪽 천장을 다 뜯고 새롭게 수평을 잡은 다음에 에어컨 단을 내릴 때 저 높이 간격을 좀 더 늘려서 저렇게 기찻길을 배치해서 이제 해리포터 기차가 움직이는 거를 감상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설계는 저도 처음 해보는 작업이었는데, 뭐 저나 저희 디자이너, 소장님, 작업자 이 모든 분들이 다 좀 신기해하기도 하고 재밌어 하기도 하고, 이 남편분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을 받기도 했던 그런 좀 포인트였습니다. 마지막은 안방이에요. 저희가 이 안방에서 포인트를 잡은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베이스적인 부분이었어요. 특히 이 라탄 침대를 대단히 좀 아끼셨기 때문에 이 라탄 침대와 이렇게 매칭될 수 있는 소품들의 색깔과 어울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응봉산뷰예요. 이 안방 공간에서도 저 침대 머리맡 쪽에 눕게 될 경우에는 노프레임 유리 중문과 시스템 창을 통해서 거실 쪽의 뷰를 보실 수 있게끔도 해드렸고, 안방 발코니 또한 전동 커튼을 통해서 언제든지 좀 편하게 저런 응봉산 뷰를 감상하실 수 있게끔 배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방 화장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외국에 오랫동안 살다 오셔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지금 인기 많은 그런 욕실 디자인보다는 빈티지하면서도 좀 레트로한 감성이 있는 분위기를 좀 선호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용 욕실은 좀 일반적으로 인기가 있는 모던한 스타일로 잡았지만, 이 안방 욕실만큼은 아내분의 취향을 온전히 담길 수 있는 공간으로 최대한 꾸며보았어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했던 타일이에요. 어디 카페에서나 볼 법한 타일인데요. 이러한 느낌의 타일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타일 쇼룸들을 돌아다니면서 고객님과 저희가 손수 골랐던 제품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도기들이에요. 수건걸이라든지 휴지걸이라든지 이런 선반이라든지 이러한 수전 등을 최대한 같은 색으로 맞추기 위해서 전부 다 도색 처리까지 해서 최대한 같은 톤의 골드로 완성을 지었어요.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아내분께서 원하셨던 조금 이국적인 그런 분위기를 좀 완성할 수 있어서 좀 만족도가 되게 높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현장은 각 공간별로 그 용도나 목적에 맞춰서 고객님과 디테일한 논의를 거쳤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인테리어를 하심에 있어서 좀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업체가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는 부분은 바로 소통이에요. 충분한 소통의 양과 질이 확보가 되어야 고객님께서 각 공간별로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담으실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제안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거주하는 사용자의 온도를 담아낼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더보기에서 링크를 누르시면 저희 업체에 대한 소개가 조금 더 있으니 거기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